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어, 음, 바둑 인사 배웠으니까 바둑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잘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한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뭐 늦어지면 금요일 정도까지는 일단은 우리 소은쌤을 위한 수업으로 좀 집중적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약간 교수법하고 저희 선생님들도 좀 바둑 실력에 기본적인 바둑 실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초점을 맞춰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PPT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어, 사실 원래 이제 제가 학원이나 뭐 센터, 방과후에서 이제 성인분들이든 아이들이든 가르쳐 드릴 때는 기본 규칙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제 단계별로 가르치는데 저희는 지금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또 바둑을 정확히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일단 오늘은 바둑 한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거를 한번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직접 바둑도 두면서 쟤는 왜 저렇게 뒀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 바둑의 기본 규칙과 기술은 지금 소원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거를 조금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선생님들한테 기술이나 규칙 설명도 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 흐름을 알려드릴 때 선생님들이 좀, 와, 되게 어렵네. 이렇게 느끼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일단 흐름을 먼저 알아볼게요. 힘들더라도. 음. 들어보신 단어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포석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봤는데 뭔 뜻이죠? 네, 우리 서울교 선생님 포석 들어보셨나요? 오, 음.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음, 우리 막 정치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호석을 깔다, 뭐 이런 식으로. 호석은 쉽게 얘기해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수읽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바둑은 어쨌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쓰다 보니까 놔두고 상대방 두고 다시 놔둘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면 늘을수록 뭐 칠수 앞을 본다든가 열수 앞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끝내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는 흑돌집, 여긴 백돌집 이렇게 완벽하게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단계인데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초반이라고 적혀 있죠. 초반에 이렇게 19줄 바둑판에 돌을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나 뭐 이렇게 수강생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초의 지구를 설명해요. 태초의 지구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깃발 딱 꽂아 놓으면 걔 거예요. 뭐 콜럼버스든 누구든 그냥 거기다 깃발 딱 꽂으면 아프리카 땅은 걔 거예요. 기회정이 한국에 꽂으면 기회정은 한국 거다. 아니 기회정은 한국이 기회정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하나씩 두면서 깃발을 꽂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둑판 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잘 보입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봤을 때 대충 여기 누구 집 같죠? 흑돌이요. 그쵸? 대충 여기는 현재까지는 흑돌 같고 여기는 대충 보면은 백돌집 같고 여기도 대충 보면은 백돌집 같아요.
물론 뭐 검은돌하고 싸우다 보면은 집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부셔질 수도 있고 지켜질 수도 있고 그 미래는 모르는데 현재 깃발을 꽂아놓은 곳은 이쪽은 백돌, 이쪽은 흑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기는 흑돌 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런 단계를 바둑에서 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이 포석을 설명해 줄 때는 스케치한다. 스케치 단계, 그림에. 아니면 뭐 이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강남에 1000평의 땅이 있다고 쳐보자. 거기에 건물을 세울 거야.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기계도 있어. 다 준비됐어. 근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처음 뭘 해야 될까?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뭐 삽을 가져와요, 뭐 모래를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철근을 박아야 돼요, 시멘트를 부어야 되고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설계도? 오, 와. 그럼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걸 하나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설계도를 먼저 그려놓지 않으면은 문이 짝짝이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문을 2개만 만들기로 해놓고 문이 4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좀 웃기고 싶은 욕심이 약간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비교하는 게, 너네가 자는 안방 바로 옆에 똥 싸는 곳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럼 싫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찬가지야. 우리가 바둑에서 포석이 꼭 필요한 이유는 내가 어디에다 집을 지을지 미리 깃발을 꽂아놓고 설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둑의 초반전입니다. 막 바둑돌을 허트려 놓는. 근데 이제 중반으로 가면 대충 봤을 때 제가 지금 X 표시를 해놓은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둑을 모르더라도 대충 요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 여기는 좀 두터워 보여요. 뭔가 좀 안전해 보인달까요? 여기도 조금 뭔가 백돌이 강해 보여요. 여기도 조금 백돌이 강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흑돌과 흑돌 사이가 좀 넓죠.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하얀 돌이 요런 데를 막 부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수러 들어갈 때 이런 데는 너무 좁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 요런 데 가면은 흑돌이 이미 2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긴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백돌은 이런 곳으로 쳐들어가고 흑돌은 또 반대로 이런 곳으로 쳐들어가면서 서로의 영토를 조금씩 줄이는 게 중반전입니다. 근데 이 중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바둑에서 형세 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형세 판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상황 파악이에요. 내가 유리한가? 상대방이 유리한가?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불리해 보여. 그러면 상대방 집을 부셔서라도 상대방 집을 좁게 만들어야겠죠. 음. 근데 아니네. 내가 봤을 때 나는 내가 유리해 보이네. 하면 그냥 내 집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바둑을 한 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데 흑돌 차례인데 흑돌이 나는 내 집이 커 보이네 하면 그냥 좀 안전하게 지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뭔가 아까보다 조금 더 흑돌 집이 약간 두터워지는 느낌이 들죠. 음. 그럼 이제 백돌 입장에서는 좀 반대죠. 이거 흑돌 집이 좀 커 보이는데 그러면은 흑돌 집을 좀 부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백돌이 아니야, 난 이렇게 봐도 내 집이 좀 큰 것 같아. 굳이 쳐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면은 백돌도 역시 그럼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촘촘히 이어져 있으니까 지키기가 점점 쉬워지겠죠. 예를 들어 서로 지키기만 한다면 서로의 집이 점점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겠죠.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그냥 선생님들이 지금 이 바둑을 보는 시선이 어떤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채팅으로 대답해 주셔도 되고 말해 주셔도 되고 카메라 켜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흑이 유리해 보인다 하시는 분 뭐 채팅이나 손 들어 주시거나 나는 지금 검은 돌이 유리해 보인다. 뭐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거니까 다 하얀 돌이신가요? 검은 돌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토마스만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백돌입니까? 아, 백돌 백돌 한 표, 검은 돌 세 표. 네, 좋습니다. 지금은 검은 돌이 조금 유리해 보이기는 해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이게 그냥 도화지 한 장이라고 쳐볼게요. 바둑판 하나를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반띵을 딱 해보면 아무래도 이 검은 돌 하나가 좀 중앙선 가까이 있죠. 요 밑에 봤을 때도 얘가 이 하얀 돌보다는 중앙선이 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림으로 그려보면 검은 돌은 좀 길게, 물론 부서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중앙선에 가까이 되어 있고 백돌은 약간 중앙선보다는 조금 뒤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눈에 이렇게 탁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약간 흑돌이 뭐 우세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상황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백돌은 상황 판단이 이 정도가 된다면 지금은 백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남의 돌을 부수러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저기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기 김혜경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바둑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되게 고수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지키기에는 백돌이 더 촘촘하죠. 좁은 대신에 더 돌들의 간격이 좁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백돌은 집을 지키기는 쉬울 거예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 판단을 계속해서 이제 실력이 늘다 보면은 그 판단이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판단을 잘하는 것과 수일기 이거 두 개가 이제 바둑의 실력이 느는 두 가지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유는 애고 어른이고 우리 인간이 욕심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늘 남의 땅이 커 보입니다. 바둑을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본격적으로 뭐 배우거나 두기 시작하시면 가장 처음 겪게 되는 거는 남의 돌은 죽이고 싶고 내 돌은 살리고 싶고 와 남의 땅은 너무 커 보이고 내 땅은 한없이 좁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 바둑 처음 배우시는 거의 대부분은 모두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꾸 남의 게 커 보이니까. 이거는 아무도 말려줄 수 없는 당연한 어떤 흐름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서로 부시고 뭐 지키고 이러다 보면은 바둑 한 판이 이렇게 슬슬슬슬 끝나져요. 음. 이렇게 끝나지다 보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상황을 판단하여 공격 또는 수비를 선택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둑을 두다 보면 판단이 되거든요. 당장은 선생님들이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긴 쳐들어가면 안 돼. 거긴 쳐들어가도 돼. 이렇게 딱 짚어줄 수 없습니다. 왜? 짚어줘봤자 내 승엔 안 차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검은돌이 여기를 쳐들어가 봤다고 칠게요. 근데 누구 눈에는 이 백돌이 너무 두터우니까 에이 저기에 쳐들어가면 어떻게 살아. 무조건 검은돌이 죽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상대방의 실수 조금 하고 내가 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저기를 부실 수도 있어. 오히려 내가 백도를 죽일 수도 있을걸?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교육하실 때도 아이들이 너무 좁은 공간에 막 쳐들어가서 억지를 부리고 있어도 거긴 들어가지 마! 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바둑에서는 좋지 않은 교육이긴 해요. 음. 우리 선생님들끼리만 있으니까 말 편하게 하자면 죽어봐야지 압니다. 자꾸 죽어봐야
아, 저기는 좁아서 내가 이제 못 가는 곳이구나. 다음부터 저 정도 공간은 내가 쳐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다 보면은 한 학기 정도 지나야 자기들 머릿속에 이 공간 개념이 생겨요. 음. 그래서 이제 바둑을 많이 배우면 또 하나 생기는 게 공간 감각 능력이에요. 아, 저 공간은 내가 좀 이렇게 막 회방 놓을 수 있는 공간이구나. 아, 저 공간은 내가 더 들어갔다가 또 죽겠다. 이걸 좀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뭐 말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개가만 잘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후반에 가면은 음,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단계예요. 지금은 제가 X 표시해 둔 곳들을 보면은 아직 경계선이 그어지지 않아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음, 저 경계선이 다 그어져야 이제 확실히 백돌집, 흑돌집이 딱 구분돼서 나머지 집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 촘촘히 모든 곳이 다 막혀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집을 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여기 보시면 따냄도를 사용하여 상대방 집을 메워야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아직 뭐 따내고 살리기에 대한 걸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요건 어려우니까 좀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요 뒤에 게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집을 이쁘게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다 세면은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백돌은 50집, 흑돌은 60집이야 했는데 백돌 입장에서 내가 아까 셌을 때는 내가 70집이었는데 왜 50집이라고 그러지? 하고 또 다시 세워봐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셌을 때는 50집이었어 하면서 다시 또 세워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둑의 집 계산을 할 때는 좀 이쁘게 정리해서 계산해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일 때 지금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힌 보여만 드릴게요. 곱하기 5단이나 곱하기 10단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돌들을 여기 있었던 돌을 좀 이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 보는 겁니다. 이쪽에 있던 돌 이쪽으로 옮겨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던 돌을 이쪽에 옮기는 겁니다. 여기 어차피 백돌집인 거 아니까 집 계산하는 단계니까 이쪽 돌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돌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돌을 이쪽으로 옮기면 요 밑에는 이제 개가가 끝났어요. 왜냐? 1, 2, 3, 4, 5죠. 그리고 1, 2, 3, 4, 5, 6, 7. 7, 5, 35. 이렇게 해놓으면은 상대방이 집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때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쁘게 정리한다는 말이 곱하기 5단이나 10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캠을 좀 이렇게 아래로 해가지고 바둑판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흐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몇 집이고 누가 몇 집인지 결론이 나면 승패가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점은 바둑에 덤이라는 게 있어요. 덤. 덤은 뭐냐면 검은 돌하고 하얀 돌하고 뒀을 때 검은 돌이 먼저 두니까 하얀 돌이 당연히 불리하죠. 그래서 얘한테 핸디캡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바둑은 이렇게 하면 한 판이 끝납니다. 요거를 제가 우리 소은쌤하고 두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9줄에서 다 두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9줄에서 두는 걸로 하고 소은쌤 지금 PC 맞으시죠? 네, 네.
원격 제어로 이용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더 볼게요. 네. 네. 잘 아시겠지만 두고 나서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셔야 됩니다. 네. 항상 인상 안 하고 두시면 잘 잘 되겠습니다. 두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꼭 혼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놔주셔야 돼요. 한 번 딱 두고 나서. 컨트롤이 안 돼서. 네. 아니,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셔야 돼요. 소원쌤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두셔도 돼요. 저는 조금 빨리 둘게요. 안 돼. 다시. 첫째. 이럴 때 이제 제가 그렇죠. 따낼 수 있었죠. 저거를 따냈다고 합니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면 이제 제가 애들한테 "그 선생님 천천히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생각 빨리 하지 말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바둑은 잔소리하는 스포츠 같습니다. 자, 상황 잘 보고 백돌이 어디다 뒀는지 천천히 생각하고 나이스. 음.
보세요. 마우스 좀 놔주세요. 만약에 요럴 때 마땅히 둘 때가 생각나지 않으면요. 굳이 상대방 집에 들어올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후반 끝내기로 몰입하시면 됩니다. 경계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둘 데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끝내기는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아직 하얀 돌집인지 검은 돌집인지 모를 만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음, 그곳을 선을 그어 주시면 돼요. 근데 바둑 처음에 이거 끝내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규칙은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그곳이 좀 비어 있었죠. 근데 여기는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마우스 잠깐만 놔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면 백돌한테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뒀어야 이 검은 돌끼리 연결이 되면서 어, 안전해집니다.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소은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한 판의 바둑이 거의 끝났습니다. 왜 끝났는지를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가 하얀 돌집이고 이렇게가 검은 돌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이 친구들, 이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 이 파란 색깔로 적혀있는 그림 그려놓은 친구들은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쟤를 포기해야 되는지 쟤를 살려보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요거는 조금 나중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현재 느낌상으로만 봤을 때는 죽어있는 느낌이에요. 왜냐? 백돌이 더 두터우니까. 음. 마지막에 흑돌 둔 곳 대신 쌤이 마지막 백돌 둔 곳에 흑돌이 두면 집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요? 잠시만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마지막에 흑돌 둔 곳 대신 쌤이 마지막에 백돌 둔 곳을 두면 여기요? 여기를 흑돌이 둔다는 얘기시죠? 요렇게? 맞아요? 이건가요? 요렇게 두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아마 정확히 이제 바둑을 벌써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혜경쌤이 약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 안 좋은 점은 좀 어려운데 공격을 당합니다. 음. 이 흑돌 한 점이 공격을 당해서 도망갔을 때 쫓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안전하게 뒀던 거예요. 음. 저런 질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집 계산을 일단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서로 물어봐요. 더 둘 데 뭐 걔가 해도 돼? 걔가 해도 될까요? 물어봤을 때 나도 안 둘래. 걔가 하자. 하면 이제
집 계산을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자,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검은 돌이 하얀 돌 하나 따낸 거 있죠. 하나 따낸 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돌도 죽은 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검은 돌은 하얀 거 따낸 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원래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바둑을 두면 따낸 돌이 통 안에 모여 있어서 보기 쉬운데 지금 제가 적어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얀 돌이 검은 돌 따낸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돌하고 이 돌, 이 돌, 이 돌, 이 돌, 이 돌은 어차피 백돌하게 둘러싸여서 도망칠 수 없는 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백돌은 흑돌을 6개 따낸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따낸 돌을 이제 집 계산할 때 쓰는 건데 어떻게 쓰냐면요. 요 따낸 돌 6개가 있었잖아요. 얘네를 드러냅니다. 이것도 드러내요. 따낸 돌을 다 드러내요. 일단 처음 개가할 때는. 따낸 돌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따낸 돌로 상대방 집을 다시 메꿔야 돼요. 따낸 돌이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검은 돌은 하얀 돌을 2개 따냈다고 그랬으니까 2개만 메꾸는 겁니다. 그럼 요 2개만큼 상대방 집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따낸 돌은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돌은 아까 검은 돌 6개를 죽였으니까 6개만큼 또 상대방 집을 메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을 세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몇 집이나 남았는지. 근데 지금은 바둑판이 작아서 세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둑판이 넓으면 하나하나 세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곱하기 5단이나 10을 이용하자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9줄 바둑판이라서 10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5줄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던 돌을 이쪽으로 옮기고 요 돌을 여기다 옮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5, 2, 10. 그럼 흑돌은 15집. 여기가 5집이니까. 이해되시죠? 15집입니다. 백돌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5줄이 하나, 둘, 셋, 넷, 5줄이니까 이만큼 얘네들을 위로. 원래 있던 돌을 옮기는 거예요. 집에서 집으로. 이거는 막 돌을 추가시킨 게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세로는 5, 가로는 4니까 5, 4, 20. 20, 1, 2, 3. 그럼 23에서 15를 빼면 8. 100이 8집 이기는 거예요. 바둑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방과 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1년 배우는 친구들도 선생님, 저희 끝났나요? 아직도 물어봅니다. 3월에 시작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개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네,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원쌤께서 집에서 막 혼자 바둑판이 있으시다면 막 만들어 놓고 혼자 개가하면서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우리 기본 바둑의 기본적인 거 배우고 소은쌤 실력 테스트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신규 쌤들 아직 바둑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둑의 가장 기본인 따내기와 살리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문제 혹시 풀어보실 분 계시면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어차피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는 잘 안 되니까 PC이신 분만 가능하거든요. 소은쌤 제외하고 풀이를 좀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채팅에 좀 남겨주세요. 음. 일단은 우리가 검은 돌, 하얀 돌 한 번씩 교차 착수가 원칙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둑은 집이 많아야 이기는 게임이다. 요것도 우리가 이제 다 소통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일단 제일 처음에 알려주는 게 거의 모든 교재, 한 98% 이상의 모든 교재, 모든 선생님들이 다 죽이고 살리는 것부터 알려줘요. 집이 중요하긴 한데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뭔가 죽이고 살리는 그런 게 좋다 보니까 모든 교재나 선생님들이 죽이고 살리는 것부터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서 알아야 될 건 첫 번째가 활로입니다. 활로. 활로.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활로를 설명할 때 친구들한테 활주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비행기가 활주로로 다니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하다 부딪혀서 폭파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우주 공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우주복이 없으면 아예 우주에 0.0001초도 있을 수 없다.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활로는 뭐냐? 숨구멍입니다. 코와 입이 다 막혀버리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활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 돌하고 연결된 곳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바둑 처음 가르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오목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목은 보통 우리가 약간 대각선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바둑은 대각선도 나중에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 일자로 된 이런 곳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돌의 활로는 셋, 네 개인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얀 돌이 이곳을 다 맞게 되면 이 검은 돌이 죽게 되는 거죠. 아까 소은쌤이 제 거 하나 따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송이쌤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네. 이 흑돌 두 개의 활로는 몇 개일까요? 활로요? 네. 6개? 그렇죠. 6개죠. 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이거 혹시 뭐 더하기나 곱하기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세어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다른 선생님한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채팅으로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신 혜경쌤. 지금 이 흑돌 4개의 활로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8개 정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바둑 교육 해보니까 가끔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색이 헷갈립니다.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사실 요 정도까지면은 바둑이 너무 쉬운 스포츠에 속했을 것 같은데 요런 모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혹시 채팅 가능하신 분 있으면은 가능하신 분들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이쌤도 괜찮으시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이 흑돌 3개의 활로는 몇 개일까요? 저도 7개라고 생각합니다. 송이쌤도 7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소은쌤도 7개. 근데 다 물음표가 붙어 있네요. 송이쌤도 7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음. 음. 어, 우리 최쌤은 8개. 갑자기 8개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탭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판이 갈리기 시작했죠. 정답은 7개입니다. 왜 7개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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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로.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친구의 활로이기도 하고 이 친구이기의 활로도 한데 어차피 바둑알 하나만 두면 이 두 개의 활로를 다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있으면 이 흑돌의 활로를 모두 메워서 잡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처음에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누구랑 바둑을 두셔도 저기 죽일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사실 활로만 알면 바둑 규칙은 거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활로를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내보고 그다음 우리 선생님들께서 방금처럼 채팅이랑 말로 답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흑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11개의 활로는 모두 몇 개일까요? 천천히 한번 세워보세요. 벌써 다 셌어요? 오, 좋습니다. 몇 개인지는 저도 안 세어봐서 몰라요. 좋습니다. 일단 물음표가 없어져서 좋네요. 오, 15. 물음표 안 됩니다, 송이쌤. 15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15개.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최쌤 13개 안 됩니다. 최쌤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신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식으로 세셨을 것 같은데? 자,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였습니다. 이곳이 모두 막히면 이 검은 돌이 따먹히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활로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아요. 뭐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거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활로에 대한 이해가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아까 따내기와 살리기 그거까지만 해보고 소은쌤이 대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굉장히 위험한 모양인 거죠. 여기서 지금 흑돌의 활로가 몇 개 남았죠, 송이쌤? 3. 그렇죠, 한 개 남았죠. 그 마지막 활로에 두면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 돌은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송이쌤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지금 검은 돌이 어디다 둬야 될지. 마우스 움직이셔서 클릭하시면 돼요. 찍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나 여기?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목 많이 하셨나요? 제가 아까 오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딴 데로 선생님 생각하는 두 군데 다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방금 활로 배웠는데 큰일 났네. 아, 맞아요, 거기에요, 거기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잘하셨어요. 여기를 두면 아까는 활로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 세 개로 늘어났죠. 네. 어, 네. 그러니까 바둑에서 살린다는 의미는 무적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적은 활로에서 활로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따내기와 살리기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살리면 그 돌이 안 죽는다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인분들 중에서도. 안 죽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데 당장의 활로가 하나였다가 살아나려고 도망가니까 활로가 세 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시만.
음. 지금 앞으로 저희가 10번의 수업 동안 계속 풀어볼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검은 돌 차례입니다. 저희 교재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흑돌 차례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면은 하수일 테니까 하수는 흑돌을 잡으니까 흑돌의 입장에서 보통 문제를 많이 내줍니다. 혹시 혜경 선생님께서도 PC이신가요? 태블릿이나 핸드폰 아니고 컴퓨터 맞으신가요? 아, 그러면 혜경쌤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혜경쌤이랑 송이쌤이랑 소은쌤이 좀 번갈아 가면서 풀어볼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4개를 풀어보는 겁니다. 40문제를 풀어볼 건데 3문제씩 풀어볼게요. 혹시 또 PC이신 분 계시면 그분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송이쌤 먼저 3문제 풀어볼게요. 100을 따내보세요. 송이쌤 먼저 3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흑돌 차례고 흑돌이 100을 따내려면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이 활로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데로 잡아먹을 수 있으면 딴 데 두셔도 됩니다. 아, 딴 데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곳 있으면 거기 클릭하셔도 돼요. 하나만 놔서 따야 돼요? 그쵸? 왜냐면 바둑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는 거니까. 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죠. 대각선은 아니에요, 선생님. 100을 네. 따내보세요. 무조건 돌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흙을 살려보세요. 이번엔 살리는 거예요. 아까는 잡아먹었는데 이번엔 살려야 돼요. 그렇죠. 네, 넘어가 볼게요. 100을 따내보세요. 이번엔 소은쌤이 풀어보겠습니다. 쉬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감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 해볼게요. 아이고, 소은쌤 3문제. 100을 따내보세요. 이거 모르고 클릭하다가. 그렇죠. 흙을 살려보세요. 100을 따내보세요. 좋습니다. 100을 따내보세요. 이번엔 혜경쌤 3문제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100을 따내보세요. 100을 따내보세요. 아,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세모 표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네,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을 따내보세요. 이번에 송이쌤부터 마찬가지로 흑돌 차례입니다. 흙을 살려보세요. 좋습니다. 흙을 살려보세요. 흙을 살려보세요. 넘어가 볼게요. 3문제 다 푸셨죠? 마우스 잠깐만 놔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놔주셔야 돼요. 안 들고 계시나요? 근데 왜 마우스 컨트롤이 안 되지? 좋습니다. 이번에는 소은쌤. 소은쌤 3문제 풀어볼게요. 100을 따내보세요. 100을 따내보세요. 네, 좋습니다.
백을 따내보세요. 혜경쌤 세 문제. 백을 따내보세요. 백을 따내보세요. 흙을 살려보세요. 나 벌써 세 문제 다 푸셨나요? 마지막 것도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와, 100점. 네,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먼저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백을 따내보세요. 이게 처음에 되게 익숙치가 않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고민할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까 집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백돌의 집 같이 보여요. 그쵸? 네. 근데 활로가 딱 하나만 남은 상황.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활로인 거예요. 요럴 때는 흑돌이 들어가서 백돌을 잡을 수 있어요. 마치 흑돌이 남의 집에 쑥 들어가서 자살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의 마지막 활로에 두어서 잡아먹을 때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은돌이 이 백돌의 마지막 활로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따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흙을 살려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백돌도 마지막 활로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으니까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백을 따내보세요. 풀어볼게요. 송이쌤부터 세 문제. 백을 따내보세요. 백을 따내보세요. 아우, 좋습니다. 흙을 살려보세요. 잠깐만요. 혜경 선생님 질문이 선생님이 놓으신 곳이 기존의 흑돌 따낸 곳이어도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기존의 흑돌이 따낸 곳이어도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은쌤 세 문제 풀어볼게요. 흙을 살려보세요. 흙을 살려보세요. 좋습니다. 혜경쌤 한번 흙을 살려보세요. 백을 따내보세요. 백을 따내보세요. 좋습니다. 백을 따내보세요. 오. 혜경쌤의 열정에 제 마우스가 빼앗겼습니다. 혜경쌤 클릭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 건데, 그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송이쌤, 소은쌤, 혜경쌤 방금 하셨던 세 분 다 이 줌의 주석이라는 거 이용할 줄 아시나요? 이런 거 색칠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이쌤 할 줄 아시나요? 네. 혜경쌤도 할 줄 아시나요? 이게 동그라미 그리는 거? 채팅이 없으셔서. 안 해보셨어요? 그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세모 표시가 되어 있었어가지고 조금 쉬웠는데 세모 표시를 빼고 돌들도 좀 많아지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꼭 세 분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정답을 알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거기에 색칠해주세요. 단수된 흙을 찾아 살려보세요. 단수는 뭐냐면 활로가 하나만 남은 상황입니다. 활로가 딱 하나만 남은 상황을 단수라고 해요. 지금 단수된 흑돌을 찾아서 살려보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다 두어야 흑돌이 살 수 있을지 주석으로 발견하신 분은 동그라미. 오! 송이쌤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쵸? 지금 하얀 돌이 이곳에 두면 이 검은 돌 두 개가 잡히는 상황이에요. 송이쌤이 아까 오목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제일 빨리 찾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단수된 백을 찾아 따내보세요. 바둑알이 좀 많죠? 지금은 단수된 백돌, 하얀 돌 중에 활로가 딱 하나만 남은. 오, 혜경쌤 좋습니다. 희선쌤도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이거 뭐 그 하나씩 그 발을 정자 써서 누가 제일 잘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오, 잘 찾으시네요. 좋습니다. 여기다 두면은 백돌 세 개를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단수된 흙을 찾아 살려보세요. 이번에는 단수된 흑돌. 그러니까 백돌이 한 번만 두면 죽는 흑돌이 있는 거예요. 오! 혜경쌤 약간 공부를 해오셨나? 그쵸? 이곳에 백돌이 두면 이 검은 돌 5점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음, 단수된 백을 찾아 따내보세요. 큰일 났네. 소은쌤이 제일 잘해야 되는데. 뭐야? 누가 이렇게 빨리 했어요? 좋습니다. 그쵸. 정답 다들 좀 빨리 찾으셨는데, 여기 지금 요 가운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성함은 까먹었는데, 여기는 둘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바둑에서 제일 어려운 규칙 중에 하나인 착수 금지인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활로가 이미 다 막혀 있는 곳이라 지금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다 두면 백돌 4개를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수된 백을 찾아 따내보세요. 이거는 좀 빨리 보이셨죠? 좋아요. 소은쌤이 좀 빨리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수된 백을 찾아 따내보세요. 좋습니다. 선생님들 다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너무 단수된 백을 찾아 따내보세요. 좋습니다. 단수된 백을 찾아 따내보세요. 소은쌤 땡. 자, 소은쌤 틀리셨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잡을 수 있는 돌이 없기 때문에 활로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착수 금지 자리입니다. 혜경쌤이 거기 아닙니다. 두 분 다 거기 땡. 단수된 흙을 찾아 살려보세요. 그쵸. 맞아요. 혜경쌤, 맞아요. 지금은 단수된 흑돌을 찾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슬슬슬슬 정답이 갈리기 시작하는데,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표시 제가 지금 한 거는 단수는 아닙니다. 그냥 흑돌의 평범한 집이었어요. 지금은 요 아래가 정답이었습니다. 단수된 백을 찾아 따내보세요. 이거는 좀 쉽죠? 바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세모 표시 안 보고 풀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친구들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수업을 저는 하진 않는데 친구들은 세모 표시만 없어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사실 방과후 바둑에서 원하는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제가 좀 초반에 어려운 걸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바둑 한 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흐름을 좀 알고 있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주입이 돼야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요. 음. 마지막으로 공지 같은 것만 한번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소은쌤께는 제가 좀 빨리 알려드렸어요. 이제 소은쌤은 당장 수업을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이 화면이 공유가 안 되네. 지금 화면 안 보이시죠? 이제 이제 보입니다. 나왔어요. 보여요? 이제 보이네요. 어, 경기 지식이라는 곳이 있어요. 로그인 안 해도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로그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경기 지식이라고 치셔서 검색을 눌러서 바둑을 누르시면 여기 온라인 학습 3개가 뜹니다. 여기서 신나게 배우는 바둑 입문. 요것만 보셔도 바둑은 끝입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랑 하면서 메꾸면 되니까 선생님들께 약간 숙제 아닌 과제를 내드리자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거를 다 좀 독학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찍은 거고 어떤 뭐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다 보시면 제가 이제 바둑 기본 규칙부터 해서 룰을 5차시로 한 차시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편집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기도 하고 그래서 요것만 쭉 보셔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둑의 어떤 기본 상식이나 에피소드, 이야기, 룰, 규칙 끝내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저랑 하는 수업 가지고는 10번으로는 바둑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서가 있는 만들기 같은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요거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찾아보셔서 시청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막 순차적으로 잘 안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그 5편 딱 보시면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5번 실습하기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개가에 대한 설명이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잠깐 보면은 제가 여자친구 한 명하고 찍은 게 있거든요. 나의 라이벌 덕구만 공배를 다 맺고 인사. 이렇게 한 판 두고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바둑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원하시면은 지금 바둑 아카데미 카페 보이시나요? 네. 여기 가입하셔서 저한테 뭐 개인톡으로도 상관없고 제가 번호를 남겨드려야겠다. 채팅창에 남겨놓을게요. 저한테 개인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여기 가입하신 다음에 그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바둑 지도사로 등업을 해드리면은 여기 있는 게시판에 있는 거 모두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뭐 연간 계획서라든지 수업 자료라든지 이런 거 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입을 안 하면은 등업이 안 된 게시판은 못 들어가니까 그건 일부러 제가 바둑 지도사 분들만 등업을 해드리고 있어서 학생들이 보면 장난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거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